네, 안녕하십니까. 뽀니 아빠입니다. 예, 10탄을, 올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지고 있네요. 예. 어, 먼저 5월에 각종 행사와, 업무가 겹치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좀 바쁩니다. 그리고 게스트로 이제 오시기로 하신 분이 너무 바쁘셔서 지금 조금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주 2주에 필요한 팁들을 정리를 하다가 팁으로 하게 되면 컨텐츠도 좀 많지 않고 해서 제주 2주 하신 선배분들의 이야기를 직업별로 한번 들어보는 건 어떨까, 뭐 이런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모실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바쁘신지 연락이 좀 잘 안 되네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 하실 분이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 같고, 이번 주는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호외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을 이제 할 거냐면요. 예. 요즘 제주 여행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5월이고 가정의 달이고 해서 그런지 이제 가족들과 여행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에 달라진 제주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팁이라면 팁을 짤막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가 있냐고요? 게스트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5,000원에 저기 자기의 재능을 판매하는 장터라고 할 수 있는 크몽에서 초창기부터 제주 여행에 대한 팁을 드리고 또 생생한 정보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서비스를 지금 운영해 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해서 이제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느낀 점과 그리고 이제 팁이라면 팁일까 하는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요즘 제주도는 비수기가 없습니다. 예. 그게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달라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수기가 왜 없냐면, 비수기는 이제 일단 손님들이 많이 안 찾는 이제 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여름 휴가 많이 받아서 오고, 겨울 때는 좀 적게 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한라산 등반이라든지, 아니면 뭐, 겨울에 또 볼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것들도 또 제주에 많이 있으니까, 요즘은 그 2월 비수기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요즘 2월 달에 그 저가 항공들이 또 이벤트를 많이 하고 해서 2월 달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올레길도 많이 걷고요. 제가 제 사례를 들자면 제 친구들이 1년 중에 2월에 가장 많이 방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 단위 방문은 아니고 주로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이제 뭐 혼자 여행이라고 해야 되나? 개별 여행 관광객들이 2월에 좀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뭐 방학 전이고 아니 방학 때고 하기 때문에 또 맞춰서 많이 오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한다면 최근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개별 관광객들이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예전에 제주 여행하면 주로 이제 단체 여행, 그러니까 이제 여행사에서 가이드가 붙어서 어디 이제 가겠다, 식사도 숙박도 그리고 관광지도 모두 이제 여행사에서 제공을 했다면, 지금은 개별 관광객이고 모두 뭐 숙박이나 렌트나 식사나 관광지나 모든 것을
여행을 오는 개인들이 정보를 찾아서 제주도에 이제 여행 그 코스를 짜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고 하는 것 같은데요. 모두가 이제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귀찮은 작업이긴 합니다. 사실 블로그에 검색을 해도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보들을 과연 믿고 갈 수 있겠느냐. 특히 이제 평소에 제주에 관심 있었던 분들은 제주의 뭐 유명한 블로거들 내용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보면서 관심을 가지는데 갑자기 뭐 15일이나 한 달 전에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을 해서 찾아서 나오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밤이 늦고 하다 보니까 발음이 참 예. 그래서 이 인터넷 검색을 해서 뉴스 검색도 아니고 블로그에 의존하는 그 의존율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블로그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인가? 제주에 살고 있으면서 좀 이제 다양한 음식점, 그러니까 맛집이라고 하기보다는 본인이 자주 가는 곳, 아니면 뭐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이름을 걸고 포스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또 찾을 수 있는 어떤 블로그를 알아야겠죠. 예. 그래서 제주도를 대표하는 블로그라고 하자면 저는 일단은 네 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블로그 중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시죠. 최근에는 이제 활동을 많이 안 하시는데 트위터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요. 제주 블로그 뽐뿌를 운영하신 이제 이담님이시고요. 이담님이 이제 10년 전에 제주 오셔서 제주 맛집이라든지 맛집 중심으로 해서 뭐 여행 관련된 포스팅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제 한라산 학교나 또 이제 특강 형태로 뭐 제주도의 어떤 여행 컨텐츠, 또 사진 올리는 법, 또 트위터 하는 법 관련해서 이제 많이 교육을 하고 계신데요. 이담님이 운영을 하시는 이제 블로그가 지금은 활성화는 많이 안 돼 있지만 그래도 저도 뭐 맛집이라든지 음식점을 검색을 할 때는 이담님 블로그를 많이 찾게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새로운 포스팅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의 역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뭐 폐업을 한 음식점에 대한 것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놓고 있고요. 믿을 만한 블로그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블로그, 동일하게 다음 블로그인데 민웅아빠 블로그가 있거든요. 민웅아빠는 그 맛집 탐방이라고 해야 되나? 그 몇 명이 저기 세 명이서 지금 이제 그 돌하루방 피자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 우리 자라바오님하고 세 명이서 이제 맛집 탐방을 좀 했었는데요. 맛집도 포스팅을 꾸준히 하고 계시고, 그리고 뭐 정치 사회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포스팅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 민우가 아빠도 집에서 요리를 하는 걸 되게 즐기시는데 음식에 대해서도 좀 까다로운 분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민우가 아빠를 강추를 하고요. 세 번째는 제주에 계신 블로그 중에 아마 방문자로는 아마 거의 탑10 정도? 아니면 적어도 두세 손가락 안에는 들 정도의 분이신데요. 파르르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티스토리를 하고 계시고요. 워낙 다양한 이제 컨텐츠를 많이 올리시는데 맛집 컨텐츠도 이제 간간히 올라오거든요. 이분이 이제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 100만 정도, 한 달에 한 100만 정도가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이제 책도 출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르르님 블로그 가보시면, 이담님이나 민욱아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로 이주를 하시는 분인데, 파르르님은 이제 제주에서 태어나서 또 자란 분이고 하시기 때문에, 제주의 어떤 전통적인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관광객들이 또 좋아할 만한 것들을 잘 골라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블로그도 굉장히 아마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정치사회 관련한 블로그인데요. 제가 아연 피터님 기사는 많이 보긴 했는데 맛집 관련해서 기사를 올린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아마 맛집 관련한 건 아닌데요. 제주 관련된 포스팅만 하시는 분도 아니고 제주도 표선 쪽에 사시면서 정치 시사 관련 블로그를 하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주에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블로거들이 있는데요. 요 네 분 정도는 블로그 하시는 분이면 이웃 추가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제 RSS로 피드를 보시고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 맛에 대한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제주도 여행에 저는 한 50%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때그때 나오는 제철의 과일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이라든지 어떤 고유한 향토적인 것들하고 지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5월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맛집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5월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 먹어야 될까요? 예. 5월에 오신 분들은 자리돔을 먹어야겠죠. 예. 많은 회가 있겠지만 자리가 요즘 제철입니다. 보리를 벨 때 자리가 이제 굉장히 맛있다고 하는데 자리는 여기 손바닥만한 조그만한 이제 생선인데요. 도멜종인데 요놈은 이제 뼈채 씹어서 먹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물회를 해서 먹든지 무침으로 해서 먹든지 구워서 먹든지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보목 쪽에 나오는 자리가 좀 순하다고 해요. 순하다고 하는 게 이제 좀 부드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라서 물회라든지 무침으로 먹고, 대정 지역의 모슬포 지역은 이제 물살이 세고 해서 자리가 이제 좀 두툼하면서 이제 큰데, 이제 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워서 많이 먹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느 지역의 자리가 제일 맛있을까요? 질문입니다. 예. 정답은 방송을 마치기 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에 방문한 사람들이 그러면 사갈 때 뭘 사가야 되느냐, 어떤 걸 사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5월에 나오는 걸 알아야지 사갈 수 있겠죠. 한라봉은 지금 이제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요. 요즘 나오는 제주에 감귤이 있습니다. 나침이라고 하는데요. 나침밑깡은 아니고요. 나침밑깡은 여름에 나오는 거고요. 나침이라고 하는 신품종이 제주에 들어온 지가 이제 오래되진 않았는데요. 요놈이 요새 꽤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철마다 나오는 채소와 철마다 나오는 특산물들을 알아야지 그걸 이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4월에 나오는 한라봉 중에 노지 한라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노지 한라봉이 뭐냐면 한라봉도 이제 보통 이제 가온을 해서 1, 2월에 원래는 4월께 제일 맛있는데 상인들이 이제 많이 일찍 매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빨리 출하를 해버려 가지고 맛이 굉장히 떨어졌는데요. 한라봉 중에 이제 노지 한라봉은 그냥 우리가 하우스로 한 게 아니고 하우스 없이 그냥 이제 평지에서 나온 한라봉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맛이 정말 꿀맛입니다. 비교를 하자면 엄청 차이가 많이 나고요. 가격도 보면 보통 한 2,000원, 키로당 한 2, 3,000원, 3,000원 정도는 차이가 날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맛이 굉장히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요런 정보를 이제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아느냐?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게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사겠다 그러면 마트는 이제 크게 농산물이나 이런 특산물들을 사서 이제 판매하고 하는 건데, 재래시장을 가게 되면 그런 것들이 그나마 눈에 좀 잘 보이죠. 그런 것들을 조금 호기심을 가지고 보신다면 아마 내용물들 그 중에서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것들, 사갈 수 있는 것들 맛을 보고 주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꽃 하면 또 벚꽃하고 유채꽃이죠. 그러니까 5월에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어야 되고, 그 키워드를 알려면 또 제주에 사는 사람들, 또 블로그들, 그리고 뭐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 관련된 지역을 가야겠죠. 예를 들면 벚꽃 하면 제주도의 벚꽃을 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질문이 있을 거고요. 제주도의 유채꽃을 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되면 그 지역으로 갈 수 있겠죠. 예, 벚꽃은 뭐 어느 곳에서나 여의도에서도 볼 수 있지만 유채꽃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 전에는 이제 가시리에 유채 축제를 했는데, 가시리에서 유채꽃 축제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가시리로 코스를 그쪽으로 잡겠죠. 예, 그렇게 이제 여행철 자체의 어떤 지역의 컨텐츠를 잘 알아야 된다는 점, 이게 이제 축제하고도 연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지역 축제 중에 괜찮은 축제가 있고 좀 아닌 축제들이 있습니다. 뭐 직접 뭐 거론을 하기에는 좀 그렇겠지만요. 제주 축제 중에 정말 좋은 축제는 제 생각에는 이제 올해 걷기 축제가 저는 굉장히 컨텐츠도 그렇고 또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방어 축제도 좋죠. 11월 달에 올해 축제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데 모슬포 지역에서 하게 되고요. 뭐 다른 축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주도에는 거의 뭐 한 달에 많게는 뭐 3개 정도, 2~3가지는 기본으로 있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많고요. 예, 어쨌든 여행 컨텐츠는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이제 개별 단위, 가족 단위로 많이 오게 되는데 구성원들의 취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뭐 월 같은 경우에는 가족 단위로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꼭 노인분들이 끼어 있어요. 노인분들이 있게 되면 도보 이제 멀리 걷는 게 좀 어렵다는 점. 그리고 노인분들이 또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테마파크라든지 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것과 노인들이 좋아하는 곳은 코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테마파크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테마파크는 제주도에서도 굉장히 모방을 많이 합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소인국 테마파크와 미니미랜드 저기 교래 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인기가 있다 그러면 그 관련 컨텐츠를 베끼는 거죠, 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송도 진행되고 이제 서로에게 안 좋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관광객을 모으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해는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여행에 제주도 테마파크 갔더니 뭐 어디든 비슷하더라, 똑같더라, 볼 거 없더라 하게 되면 뭐 굉장히 좀 지역에서도 좀 손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테마파크 위주로 이제 간다기보다는 우선은 제주도의 어떤 생태라든지 문화라든지 제주도의 자연 환경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런 자연 환경들만 충분히 느끼고 또 쉬고 치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제주 여행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리고 테마파크가 밀집된 지역도 있지만 테마파크에서 파크까지 또 이동을 하려면 이동 시간도 꽤 걸려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베스트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테마파크는 뭐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새로 생긴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웬만한 것들은 다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러한 테마파크가 제주도에 있을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는 제주도만의 볼거리도 굉장히 많은데 제주도가 아닌 제주도 이외의 것들에 대한 테마파크가 왜 제주에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개별 단위, 가족 단위로 오게 됐을 때 구성원들에 맞게 저걸 코스를 짜셔야 된다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참고로 이야기를 하자면 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숲길 같은 것도 괜찮은데요. 숲길도 이제 다양한 많은 숲길이 있죠. 사려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아갔다가 이제 와야 되고 뭐 절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절물 휴양림 안쪽까지 들어가 본 적은 없는데요. 어쨌든 뭐 부담스럽지 않은 코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요즘 이제 그 숲길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호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올레길처럼 오래 걷고 이제 뭐 하는 것보다는 어른분들이 또 노인들이 좋아하는 음식들, 맛있는 음식들 주로 이제 해산물들을 많이 좋아하실 텐데 그렇게 이제 메뉴도 구성을 하셔서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제 숙소인 것 같아요. 왜 숙소냐라고 하냐면요. 숙소는 일단은 일정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보면 돼요. 왜 좌우하느냐? 어느 지역에 있냐에 따라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거리가 꽤 멉니다. 예를 들어서 동쪽에 있는 제주도 동쪽에 있는 그 조천 쪽에서 제주도 서쪽에 있는 모슬포까지 차를 타고 이동을 할 경우에는 조천 이제 끝쪽이죠. 조천 그러니까 제일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의 거리가 2시간까지는 안 될 텐데 꽤 걸립니다. 근데 이제 뭐 별로 안 걸리니까 뭐 한 바퀴 돌아야 얼마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거리가 운전을 하고 이제 돌아다니고 하는 거리고 하기 때문에 이제 운전하면서 소비되는 어떤 시간들 그리고 뭐 체력도 있을 거고 또 이제 굉장히 그냥 여행을 할 때 보면 이제 훑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에 한 바퀴 돌고 나니까 뭐 2박 3일이면 뭐 볼 거 없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지역을 거점을 잡고 그 지역 거점에 가까이 있는 것들을 컨텐츠로 우리가 볼 것들로 정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여유 있게 돌아보려고 한다면 볼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여유를 좀 가지면서 특히 이제 보려고 한다면요. 한 달도 모자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숙소가 예를 들면 숙소가 제주시에 있다. 뭐 제주시는 그래도 교통이 좀 편하기는 하니까요. 왜냐면 제주도가 양옆으로 벌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주시에 있게 되면 서귀포도 가깝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슬포 지역도 4, 50분이면 가고 성산 지역도 한 그 정도는 가니까 뭐 그렇게 정해도 괜찮은데요. 사실 여행 숙소가 그쪽에 있는 거는 2박 3일이다 그러면 다 둘러보더라도 항상 제주시로 와야 된다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제주도에 숙소를 잡을 때는 2박 3일이다 3박 4일이다 그러면 한 2개 정도는 나눠서 잡으라는 겁니다. 그래 예를 들면 이제 서쪽에 모슬포 지역에 잡았다 아니면 중문 지역에 잡았다 그러면 그 지역이 이제 커버가 되는 거죠. 서남 쪽이. 그리고 북쪽으로 잡았다. 동쪽으로 잡았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함덕 쪽에 잡든지 아니면 뭐 성산 쪽에 잡게 되면 또 동쪽이 커버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동서를 횡단하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그냥 이제 일주도로를 또 타고 가게 되면 해안 쪽
사실 보기가 힘들거든요. 해안선이 굉장히 아름답고 동네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은 이 일주도로가 아니고 해안 쪽에 있는 도로인데 좋은 컨텐츠, 여행 컨텐츠들을 굉장히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분산해서 잡아야 된다. 분산해서 잡고 그 이동을 하게 될 때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골라 잡아서 이제 보시면 된다는 거. 예를 들면 동쪽에서 3일이다 그러면 동쪽에서 성산 지역에 우도 성산을 한 코스로 잡고 서쪽에 모슬포 마라도 뭐 이렇게 한쪽을 잡고 그리고 이제 좀 멀리까지는 저지까지 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하루를 서귀포로 잡자는 겁니다. 숙소가 이제 동서로 양옆으로 잡히게 되니까 세 개 지역을 아주 그냥 좀 잘 보게 되는 거죠. 꼼꼼하게. 또 여유도 좀 가지면서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인근 지역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재래시장을 방문하라는 겁니다.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건요. 말씀드렸듯이 그 철에 나오는 어떤 좋은 생산물들 그리고 그 생산물들과 관련되어 있는 맛있는 것들 그리고 뭐 선물용으로도 구매할 수 있고요. 그 지역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어디 테마파크에 들어간다. 그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나오는 수입들이 지역에 골고루 분배가 될까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서귀포 올레시장, 제주 동문시장, 그리고 5일장이 있죠. 5일장이 있는데 본인의 숙소가 가까운 지역에 5일장. 그러니까 5일이니까 5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거잖아요. 큰 읍내마다 한 번씩 이제 장이 열리는데 그 장에 가서 뭐 구경도 하고 살 것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좀 즐겨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래시장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봤을 때 제주시 5일장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주시 5일장은 2일하고 7일날 열려요. 12일날 17일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다른 날들은 다른 지역을 돌면서 이제 제주의 다른 지역을 시장이 돌고 있는 거죠. 돌고 있는데 5일장을 갔을 때 좀 다른 지역과 비교가 되는 거는 가격이 싸요. 농산물과 수산물 가격이 이제 싸고요. 그리고 뭐 볼거리도 많고 군것질 할 거리들도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훌륭한 여행의 어떤 자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6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도가 정말 생각보다 넓은 곳입니다. 예, 생각보다 이제 넓은 곳인데 드라이브를 하면서 볼만한 곳들도 참 많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일주도로를 간다든지 516도로를 간다든지 아니면 평화로 이제 그 서부산업도로를 간다든지 이렇게 이제 급하게 와버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놓치는데 드라이브 코스로 좋은 곳은 이제 많이 꼽히는 곳은 저기 애월 하기 쪽에 있는 해안도로를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동쪽은 이제 세화 쪽에 나 있는 이제 그 해안도로들 많죠. 이런 해안도로들도 많고요. 천백도로도 이제 한라산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왼쪽에 있는 도로인데요. 천백도로도 꼬불꼬불하지만 상당히 좋습니다. 예. 겨울철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강력 추천을 드리고요. 제주도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정말 아름다운 곳은 송악산이 아닐까. 송악산에서 삼방산 쪽을 바라보면서 한라산과 일치하는 배경, 그리고 그 앞쪽으로 용머리 해안이라든지 화순이라든지 이 해안가가 쫙 나열되어 있는 이 모습은 절경 중에서 절경입니다. 그래서 올레 코스를 우리가 베스트 올레 코스를 꼽을 때 10코스가 항상 들어가거든요.
근데 C코스의 또 장점이라면 모슬포 지역의 맛있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다. 뭐 삼방밀면이라든지 아니면 뭐 옥돔식당의 그 보말 칼국수라든지 아니면 뭐 또 수산물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맛있게 많이 드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여행 팁에 대해서는 오늘은 요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 철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괜찮은 컨텐츠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서 호외편으로 한 번씩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에 녹음을 하게 될 이제 게스트 분들은 제주도에 이주를 해서 어떤 다양한 직업군들을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주 이주에 관련된 이제 팁을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다 같기도 하고 조금씩 이야기가 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깊게 파고들려면 하나의 어떤 분야가 필요한데 확실하게 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게 뭘까라고 하는 게 조금 좀 무뎌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사람을 초점을 맞춰서 직업군으로 해서 사람을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게스트하우스 운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관광업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을 건데요. 일반 회사원까지 그런 분들을 만나 뵙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구탄은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구탄이 예상외로 굉장히 다운도 많이 받고 또 조회수도 굉장히 높은데요. 재생수도 굉장히 높은데요. 지금까지 올린 편 중에 이제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많이 주셔야 제가 이제 어떤 내용을 올릴 건가에 대한 감이 잡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없으니까 솔직히 블로그에 방문하시는 분들의 댓글만 보고는 어떤 내용을 해야 될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쁘고 하다 보니까 녹음할 시간도 좀 부족하고요, 솔직히.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오늘 호외편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조만간 10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